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공모주 보시다시피 막 우글우글합니다. 어떤 공모주를 청약할지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친구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매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비온이라는 기업인데요. 첫날의 흐름 어땠나? 공모가 15,000원인데 시초가가 28,000원으로 만 원 이상의 수익을 그냥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 친구가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그런데 요즘 금리 인하기에 맞물려서 바이오가 완전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하는 바이오 관련주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어떻게 팔았나? 바로 매도해서 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보이에서는 1개월짜리와 3개월짜리가 많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YJ 링크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상장했던 친구고요. 공모가는 12,000원, 시초가는 12,760원으로 예상보다 너무 낮게 출발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공부했을 때 이렇게 낮게 출발하는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물론 100%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운이 좋게도 쭉 올라가서 24,000원까지 올랐다가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장 막판에 매도했더라도 한 주당 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어떻게 팔았나? 야, 700원의 수익 수수료 떼고 나면은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길이 아까 네가 뭐 기다리라며 라고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 기릿은 시초가에 판 이유가 뭔가 바로 이거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결국 높이 팔려면은 계속 보고 있어야 지금 팔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세울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정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래도 해야 되고 뉴스 정리도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시초가 매도를 했고 자 기르분들은 좋은 결과 있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또 한번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공모주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쪽에서는 호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피언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높이 출발했죠. 공모가 12,000원, 시초가 2만원, 고가는 21,200원 찍고 쭉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 흐름을 나타냈고 저 기릿은 당연히 시초가 매도해서 8,500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NS 하이텍, 시메스, 웨이비스, 클로봇이라는 기업을 청약을 했습니다. 자, HNS 하이텍을 보면 일단 기관 데이터가 매우 나빴죠. 그래서 저 기릿은 패스를 했고요. 아마도 많은 기름들이 패스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1,800억밖에 모이지 않았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시메스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증거금 4.1조 원이나 몰렸고 저 길이 운이 좋게도 삼성증권에서 균등변경수량이 1.3개인데 2개를 받아냈습니다. 참고로 공모가가 3만 원이다 보니까 2배만 올라도 한 주당 3만 원의 수익, 이거는 꽤나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다음으로 클로봇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미래가 1.2개, 증거금은 5조 원이나 몰렸고 저 기릿은 1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1개 받으셨을 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웨이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기업이죠. 유통금액도 600억으로 좀 낮은 편이고 기관 데이터도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환매 청구권도 3개월짜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당연히 청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번 주 홍모주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분명 저 청약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청약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확인 버튼을 안 누른 건지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쉬운 기회를 날렸습니다. 제발 기르분들은 저같이 실수하지 마시기 바래요. 어쨌든 웨이비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5개나 있네요.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밀입니다. 우주에 관련된 기업인데 기관 데이터가 완전 박살이 났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금은 4,700억밖에 모이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YJ 링크 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요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확률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YJ 링크처럼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초가에 크게 샀다가는 낭패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꼭꼭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루미를 만약에 청약하셨다면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을 줄 때 바로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한캠이라는 기업, 기관 데이터 매우 좋았고요. 첨단 소재 합성 CDMO 관련주인데 화요일 날 상장하고 유통금액은 479억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 만 원 정도의 수익 이상이 나온다면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만 원보다 조금 낮다. 그렇다면 아까 보셨다시피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너무 바쁜데 뭐 바로 매도하긴 좀 그렇다. 그렇다면 예약 매도로 한 뭐 28,000원, 3만 원 요 정도 걸어놓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 갔을지 안 갔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그 가격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상장 당일에는 손해라고 생각돼도 매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도 높고 그다음에 공모가도 높아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한 주당 2만 원 이상의 수익 그 정도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이 가기를 한번 바라보고 로봇 관련주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도 꽤나 높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HNS 아이텍입니다. 이 친구는 저 기리슨 패스를 진행했고요. 아마도 많은 기름들 패스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전 상장 기업인데 21,850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모가가 22,000원이라 이게 먹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매수하는 전략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전 상장 친구들이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웨이비스입니다.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청약 안 할 수 있는지 좋은 결과 꼭꼭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로부터 또 저 기릿이 없을 때는 막 따블, 따따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상장하는 기업이네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또 많습니다. 성우, 에이럭스, 탐런, 토탈 솔루션, 에어레인, HEM 파마 그리고 스펙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청약일은 22일까지 월화죠. 공모밴드는 29,000원이 상단이었는데 공모가 32,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성우입니다. 2차전지 안전 부품과 ESS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주력 제품이 뭔가 화재를 방지하는 혹시나 이제 나중에 또 전기차 화재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관련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우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배터리 시장을 원통형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봐도 원통형 배터리는 23%씩 막 성장을 한다고 하며 오른쪽에 보셔도 각형은 갈수록 줄어들고 파우치는 오른쪽으로 기고 원통형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이런 소식도 나타났죠. LG 엔솔이 원통형 배터리를 수주했다. 이런 얘기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실전 어떤가? 야, 다른 2차전지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꽤나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좀 꺾여 있긴 하지만 적자는 아니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결국 다른 기업들처럼 내년 되면 다시 성장할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관들은 어떻게 봤나? 정말 좋게 봤나 봅니다. 공모가 상단을 아득히 뛰어넘은 35,000원 이상을 95%나 제시했고요. 이러한 데이터가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공모가 32,000원 상단을 초과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일단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최소 청약 금액은 50주 한국 투자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무려 80만 원이나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지만 진짜 개인 투자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8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기관 데이터 결과는 500대 1, 2,300건이 참여, 의무 파격은 3%, 균등 배정 수량은 37만 5천 주,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그리고 시가총액이 조금 높네요. 4,800억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가 너무나 좋습니다.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37만 5천 주, 한 주보다 조금 많은 그 정도 수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모두 기름들 2주 이상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해 보고요. 그런데 또 봐도 하나네요. 80만 원은 좀 선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에이럭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국 투자입니다. 공모밴드 상단이 13,500원인데 아직까지는 미정이고요. 자, 에이럭스 뭐 하는 기업인가? 드론, 로봇,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섹터 또 좋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은 경쟁사 대비 60% 이상 빠른 신제품이 출시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최대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드론에서 뛰어난 기업인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드론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21년이고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은 23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겠지만 그럼에도 요즘 드론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도 많이 쓰이고 게다가 요즘 남북 관계가 나빠지는 그 중심에 드론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간 동안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관 데이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기관 데이터는 월요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결과가 나타나면 바로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X의 기본 정보를 보자면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 상장일은 11월 1일 금요일, 균등 배정 수량은 20만 줄어서 한 0.8개, 0.7개 이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2,000원, 예상 시총은 1,700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도 50주 기준이라 만약에 상단에 확정이 된다면 33만 7,500원이나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탐런 토탈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인데요. 청약일은 23일부터 24일, 공모밴드는 14,000원이 상단입니다.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디스플레이 ODM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차량용 전장 디스플레이와 OLED 시장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하면은 LG겠죠. LG그룹과는 35년 이상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LG 관련 매출이 무려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이 월봉을 보시면 좋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바닥권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면 지하실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관이 좋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실적은 흑자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큰 폭의 성장세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좋은 평가를 내릴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요일 날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탐런 토탈 솔루션의 정보를 보자면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약을 하고요. 최소 청약 금액은 상당 기준 7만원, 균등 배정 수량은 30만 줄어서 한 주 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B는 수수료가 1,500원, 예상 시총은 2,700억인데 유통물량 예정치가 12%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기관 데이터만 잘 나온다면 당연히 무조건 청약하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이 적을수록 깡패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에어레인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여기도 50조 때리는 기업이죠. 요즘 들어서 신영증권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청약만 하면은 수익은 항상 줬던 곳이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24일부터 25일, 공모밴드는 18,500원이 상단. 자, 에어레인 뭐 하는 기업인가? 국내 유일 기체 분리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에어가 진짜 그 에어네요. 그리고 질소 분리막은 에너지, 항공, 방산 산업에 쓰인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질소 분리막, 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갈수록 바이오가스 고지라 이산화탄소 포집 분야의 매출 비중을 높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CCUS 시장이 21%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가스 고지라 시장이 11% 성장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쭉쭉쭉 성장을 해내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면 매우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이 에어레인 한번 데이터를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24일부터 25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최소 청약 금액은 상당 기준 46만 2,500원. 확정 공고는 수요일입니다. 그때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500억, 유통물량 예정치는 35%라서 낮은 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HNN 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밴드 상단은 19,000원.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자, 왜 기대를 하고 있는가?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신약, RARS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는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우울증 치료제 후보 물질 HMP001은 미국 FDA 임상 이상 IND를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상장했던 셀비온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바이오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 당연히 내년까지는 적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크게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있다는 거. 야, 이거는 뭐 청약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확정 공고는 화요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1,300억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등 배정 수량이 10만 주밖에 안 돼서 청약을 해도 받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0.4개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스펙이 있습니다. 유진 스펙 11호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 공모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충분히 청약을 해도 되겠다. 커피값 이상은 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좀 낮은 수익이지만 그래도 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많은 게 아니라 다음 주도 또 많고요. 다다음 주 또 많고요. 와, 정말 많이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3초 뒤에 나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